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31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한겨레 신문이 내부에서 굉장히 소동을 겪고 있죠. 바로 현장 기자들의 성명 문제 때문인데, 이게 이제 이용구 신임 차관의 특가법 운전자 폭행, 이 문제 가지고 오보를 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오보를 냈다. 그래서 현장 기자들이 이에 반발하는 성명, 무려 41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시끄러운데, 사실 오늘 주의 깊게 보신 분들, 한겨레 신문 보시는 분들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 중간에 사과 성명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에 새로 등장한 이용구 신임 차관과 아주 유사한 사건의 기사가 또 등장을 했는데, 그 문제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겨레 신문이 처음, 물론 사실 이런 문제가 처음도 아닙니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도 한 30여 명 정도의 기자들이 성명을 내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 기자들이. 자, 우리가 아무리 진보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팩트에 있어서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적을 건 적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100% 타당한 지적입니다. 다만 사설이나 이런 곳에서는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방향 이런 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오보 사건과 같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춰서 특정인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결국 잘못돼서 나중에 사과하고 이런 정정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곤란하다. 아니, 그 요구가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저는 기자로서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건 또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중간에 주저앉고 말아야 한다. 그거는 적어도 데스크나 이런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어쩌고 변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현장 기자들은 그런 정신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그게 바로 기자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기자들 41명, 이 사람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처음이 발단이 어떻게 됐냐면, 작년 12월 21일이죠. 중앙지검의 교통사범 수사실무,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용구 신임 차관을 옹호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용구 신임 차관 운전자 폭행 사건의 핵심은 이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한겨레 신문은 당시에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교통사범 수사실무라는 게 중앙지검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건은 특가법 위반이 아니고 그냥 단순 폭행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로 넘어갔어도, 원래 경찰에서 수사했으니까 넘어갔어도 불기소 처분됐어야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근거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가법 개정한 뒤인 2016년 3월에 발간된 이 수사실무를 보면 신호대기, 그 다음에 승객 하차 등을 위해서 일시 정지하고 있을 때는 운행 중에 해당된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달해서 승객이 자고 있어서 깨우는 경우에는 이미 운행 목적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운전 의사가 종료됐다고 할 것이므로 운행 중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요게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실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전 중에 목적지에 도달해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거, 요게 딱 이용구 신임 차관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용구 신임 차관은 단순 폭행이지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당시에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서울중앙지검의 이 수사실무라는 것이요, 2013년 법률을 근거로 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근데 2013년 이 법률에는 운행 중이라는 범주에 이제 이렇게 지금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수사실무를 이제 법률에 근거해서 수사실무 지침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떠냐? 특가법이 개정돼서요, 그 이후에 운행 중의 범주에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또는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건데,
이거를 잘 몰랐던 것이죠. 아니, 저는 몰랐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한겨레 신문 기자가 당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그것도 또 뭐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확인해야 할 의무가 기자한테는 있으니까. 누가 뭐를 이런 게 있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걸 그대로 믿으면 곤란하죠. 그거를 반드시 확인해서 기사를 써야 할 의무가 기자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특가법이 좀 특가법의 운전 중, 운행 중이라는 범위가 확대됐다 하는 거를 한겨레 신문이 이 기사를 쓰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겨레가 또다시 우겼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지침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썼다는 그 수사실무 지침은 2013년 4월 1일 개정됐고, 강화된 특가법이 개정된 시점은 2015년 6월 22일이며 검찰 내부망에 등록돼 시행된 시점은 2016년 3월 9일이다. 그래서 특가법이 개정된 뒤에도 운행 중이라는 개념의 범위 확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들이 보고 쓴 그 수사실무라는 게 2016년 거니까 2015년에 특가법이 개정됐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운행 중이라는 개념을 확대해서 이렇게 승객을 일시 승하차 시키는 이 문제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처음 기사가 맞는다,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우겼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것이냐.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해명 자료가 나왔는데 이런 거죠. 2016년에 게시했다는 그거는 옛날의 매뉴얼을 찾기 좋게 그냥 다시 게시하라고 해서 했던 것이지 2016년에 시행했다는 한겨레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겼던 것도 사실과 다르다. 처음에도 오보를 했지만 그 다음에 그 오보가 맞다고 주장했던 것도 또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 기자들 41명이 비판 성명을 내고요. 뭐라고 냈냐? 추미애 라인 검사에게 받은 자료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 써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것이고요. 이 문제뿐만 아니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제 사설을 썼는데 이 사설에서도 김학의 전 차관을 오히려 비판하면서 자, 이 불법 출금 이 의혹은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아마 썼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실체적 정의를 위해 적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상황을 옹호하는 논리로 쓰였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춘재 사회부장, 그 다음에 법조팀장 이런 사람들이 사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서 한겨레 신문은 28일자로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용구 차관 관련 보도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실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어제 보니까 한겨레 신문이 무슨 관련 기사를 하나 실었더군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 들여다봤더니 당초에 자기네들이 썼던 기사, 이거와 정반대되는 기사를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제2, 제12 형사부에서 28일 날 판결한 내용을 30일자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용구 차관의 운전자 폭행 사건과 거의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운전석 문을 열고, 그러니까 같이 주행을 하다가 뭐 자기가 이렇게 끼워주지 않았다, 트럭 운전사가. 그런 이유로 쭉 같이 가다가 이제 운전 중 정지 신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려서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자의 얼굴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혐의. 이게 이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 기혁 씨한테 징역 1년 6월을 중앙지법이 선고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자, 운행 중에는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이 작년 12월 21일에 썼던 기사하고는 정반대의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시동을 켜놓고 변속기를 주차, 피에 둔 채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니은 씨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특가법을 개정해서 운행 중이라는 거 하는 것의 범위를 그러니까 변속기를 피에다 놓고서 잠시 내린 경우도 포함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용구 법무차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가 하는 운전기사가 기자들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시에 자기는 피에다 놓은 것도 아니다. 드라이브. 파킹에 놓은 것도 아니고 드라이브에 놓고 발을 거기에 얹어서 잠시 그야말로 정차 중인 거죠. 그 상태에서 뒷자리에 있는 이용구 차관이 자고 있는 것을 깨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뒤에서 목덜미를 움켜쥐고 폭행을 가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운전자의 이 뒤 목덜미가 뻘개진 부분까지도 또 다른 운전기사가 찍어줬더군요. 그래서 그것도 보도에 나온 적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정말 피해놨다고 해도 이렇다는 건데 운전자는 지금 뒤의 상태에서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용구 신임 차관이 운행 중인 거는 더군다나 이게 자기 차가 아니고요. 자기 차를 대리운전해서 간 게 아니고 택시입니다. 택시이기 때문에 택시는 이 사람을 내려주고 계산하고 다시 또 다른 손님을 태우러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운행 중. 택시는 계속해서 운행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서초 파출소 그 경찰도 처음에 서초경찰서에 이게 운전특가법 위반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초경찰서로 넘어가서 이게 갑작스럽게 급진전하더니 뭐가 어떻게 돼서 11월 6일 밤늦게 벌어진 사건이 11월 12일 날 내사 종결로 그냥 끝나버린 사건입니다. 이렇게 속전속결 전광석화처럼 끝나는 경우가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의견이 또 무시되는 경우도 아주 드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현장에서 명백하게 이건 운전자 폭행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을 단순 폭행으로 종결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고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건 물론 이제 검찰에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만은 어쨌든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겨레 신문이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한 거죠. 한 달 사이에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는 기사를 썼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근데 문제는 한겨레 신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노조 익명 게시판에 이번에는 이런 내용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젊은 기자들의 성찰을 바랍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 글이 전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장의 판단과 그리고 데스크나 편집위원회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틀릴 수 있죠. 그러나 결정은 데스크와 편집위원회가 하는 것이다.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데스크와 편집위원회가 지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저는 100%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기자 3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만 100%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데스크와 편집위원회가 다른 이유에 의해서 기사의 방향이나 이런 걸 바꿨을 때 충분히 현장 기자와 저는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없이 자기들이 임의로 기사를 180도 뒤집어서 쓴다? 이거는 왜곡이죠. 아니 데스크와 편집위원회가 아무리 자기네들이 선배라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기사를 쓴다면 그거 현장 기자들이 매번 따라라. 아니 그러면 지금 검사 동일체 원칙 폐지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검찰총장의 지시를 검사가 매번 따라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서 가치와 방향, 한겨레는 진보 매체다 이런 얘기죠.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도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싶다면 한겨레에서 일하기보다는 한국일보처럼 중도적인 성향의 매체로 옮기기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치와 방향이 진보적인 거기 때문에 기사도 우리가 진보적인 쪽이 아니면 버리거나 왜곡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어느 정말 꼰대 같은 선배가 진보 꼰대 같은 선배가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익명이니까 썼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을 가서 한겨레에서는 지금
현장 기자들을 이런 식으로 또 압박하는 목소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논쟁은 한겨레 내부에서 이제 끊임없이 벌이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겨레가 사과문을 이용구 신임 차관 기사에 대해서 사과문을 게재하고 뭔가 좀 반성을 하는 듯 싶었는데 이게 진심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대변신이라는 거에 물음표를 쳐놓은 겁니다. 한겨레 신문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물론 진보적 가치를 저는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진보적 가치라고 그래서 과거 무슨 기사를 함부로 왜곡해서는 된다. 이건 진보적 가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언론의 본래의 사명과 연관이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 그거는 뭐 독자를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보적 가치는 기사에서는 진보적 가치를 구현해서 곤란하다. 사설, 그 다음에 칼럼 이런 부분에서 구현하는 것이 맞는다. 저의 기자 경험으로 보면 그렇다. 그래서 저는 한겨레의 변신을 주목해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